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유형 13번. 자, 유형 13번 뭐 같은 내용이죠. 자, 이번엔 뭐예요? 이거 뭐 설명은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742번. A가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부분 집합의 개수. 요거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얘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야, 원소를 곱했을 때, 곱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곱하면 짝수죠. 그럼 안 되는 경우는 뭐예요? 홀수만 있는 경우는 안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얘 부분 집합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얘 부분 집합 몇 개 있어요? 32개 있어요. 2의 5제곱이니까 32개 애들 다 써요? 어느 세월에 다 써요?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곱한 게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누구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홀수만 있는 애들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 여사건이에요. 여사건이라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구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경우를 구할 거예요. 모든 경우가 2의 5제곱이죠? 에서 자, 원소의 곱이 짝수인 거,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 원소의 곱이 홀수란 얘기는 원소가 뭐로만 돼 있다? 홀수로만 돼 있다. 그 얘기는 누굴 포함하지 않는다?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걔들을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났죠. 자, 해봅시다. 일단 모든 경우는 뭐예요? 2의 5제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짝수를 쌩 까죠. 그러면 남은 거 3개죠? 2의 세제곱이 됐네요. 그럼 답은 32 빼기 8.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말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고 잘 생각하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죠.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풀리는 거죠. 집합 문제가 참 이렇게 공부하기 좀 편해요. 자, 다음 또 가볼까요? 자, 유형 14번 갑시다. 쭉쭉 가자. 이번에 나올 게 이거네요. 자, 이번에는요 조합이에요. 자, 우리가 원래 경우의 수가 원래는 어디 있다고요? 원래 교육과정 전에는 그러니까 2학기 맨 끝에 있었어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1학기 때 배워버렸어요. 그지? 그러니까 집합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뭐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조합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우리 조합 다시 한번 하나만 좀 복습할까요? 조합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2개를 고를 거예요. 이때 순서 필요 없어요. 순서가 없으면 조합이죠. 그지? 5개 중에 2개 고른다. 어떻게 하는 거야? OC2지. 얘 계산 어떻게 하냐? 5 곱하기 4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거였죠. 기억나요? 그럼 얘는 답은 10이었죠? 그지? 다시 10개 중에 3개를 고른다. 10개 중에 7개 고릅시다. 10개 중에 7개 고를게요. 그러면은 10C7이죠? 근데 10C7로 계산하면 어때요? 그렇지, 너무 빡세죠. 그래서 10C3으로 계산하죠. 계산은 10, 9, 8 한 다음에 3, 2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120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죠? 다시 한번 기억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에서 조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749번 볼게요. 자, 보면은 1부터 9까지의 부분 집합 중 집합 요거의 부분 집합 중 홀수 3개를 원소로 갖고 짝수는 2개 이상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요게 원래는 없었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가 나오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게 추가되는 유형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해요. 자, 보면은 여기에 홀수 몇 개 있어요? 홀수 5개 있나요?
그죠? 짝수 몇 개 있죠? 짝수 4개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집합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조합 문제예요. 자, 홀수 몇 개를 선택해야 된대요. 첫 번째 경우 홀수 몇 개? 홀수는 3개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고 짝수는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선택할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홀수는 3개인데 짝수는 몇 개? 3개. 그리고 세 번째 경우 홀수는 3개 계속 되겠죠? 근데 짝수를 4개 선택하는 경우, 요 경우를 구해서 얘네들 뭐 할까? 더할 거예요. 오케이?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자, 먼저 홀수 3개 선택합시다. 몇 개 중에? 홀수 몇 개 있어요? 5개 중에 3개 선택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5C3이지. 선택하고 짝수는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 선택한대요. 4C2죠. 그지? 계산 좀 이따 할게요. 두 번째 경우 똑같아요. 홀수는 똑같아요. 5C3인데 짝수가 4C3이 되는 거죠. 다음 거요. 5C3이고 얘는 4개 중에 4개를 선택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경우의 수 문제죠. 일단 5C3, 5C2로 계산할 거죠. 5, 4에 2니까 얘는 10이에요. 10이고 4C2는 4, 3에 2니까 몇이야 이거? 6이죠? 6이에요. 그럼 얘도 또 10일 거고 얘는 4겠죠? 얘는 10일 거고 얘는 1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60, 40, 10 다 더하면 답입니다. 밑에 거? 750번인가요?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게 교집합이에요.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요거 잠깐 설명은 해줄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까지 배운 뒤에 나중에 배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교육 과정에서 보면은 집합 배우고 경우의 수 배운 다음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 집합을 섞어서 배워요.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는 경우의 수를 배웠으니까 집합을 배우면서 이게 나온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거지. 요 가의 이 표시요. 오늘 배울 겁니다. 이게 교집합이란 뜻이에요. 교집합이란 뜻이에요. 이 교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A랑 B랑 겹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겹치는 거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2개란 얘기예요. B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B가 누군지 모르는데 A와 B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겹치는 애가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 B는 A와 2개 원소가 겹친다는 얘기죠. 겹친다. 이란 얘기고 나에서 보면 B는 요게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B는 요거의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 것 같아요? 2가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B가 1, 2는 갖고 있어요. 1, 2 갖고 있어요. 근데 3, 4는 갖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3, 4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3, 4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5, 6, 7이야. 이러면 요 조건에 맞아 안 맞아? 맞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 4개 중에서 2개는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나머지 2개는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안 붙으면서 요거에 뭐여야 돼? 부분집합이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면 그거부터 선택할 거야. 자, 얘부터 요 가부터 얘부터 B는 A의 2개 원소가 겹친다는 얘기는 B는 1, 2, 3, 4 중에서 2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2개를 먼저 고르자. 그죠? 2개의 겹치는 원소를 선택하자. 원소 선택.
그게 뭐야?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지. 고른다는 얘기지. 그게 뭐냐? 4C2지. 그지? 그 예를 들어서 1, 2를 고를 수도 있고 1, 3을 고를 수도 있고 4, 2를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경우가 얘 계산하면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6가지 경우가 있다 이 얘기지. 그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간단하지. 예를 들어서 1, 2를 반드시 갖고 있었다라고 치자고. 그럼 3, 4는 어떻게 해야 돼?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럼 3, 4는 갖고 있으면 안 되지. 포함을 하든 포함하지 않든 어떻게 해 우리가? 제외하지. 제외하면 그 부분집합은 몇 개? 2에 세제곱 8이 되는 거지. 그럼 얘 답은 뭐야? 1번 경우 6가지 경우가 있었고 그랬을 때 8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체크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좀 고민 좀 해봐. 이 조합이랑 섞인 거야. 경우의 수랑. 그래서 요런 거 생각하는 게 좀 어렵죠. 요런 거 생각을 좀 잘 해야 돼요. 자,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봅시다. 753번 어렵습니다. 유형 15번 별표입니다. 유형 15번보다는 이 753번에 별표를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어려워요. 특히나 여기는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내용 볼게요. A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죠. 10인데 부분 집합 B.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B 중에서 자 먼저 가를 먼저 볼게요. 가는 쉬워요. 집합 B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7개래요. 오케이? 그 얘기는 B의 원소가 몇 개다? 3개지. 그치? 진부분 집합 어떻게 찾는 거야? 2의 원소 개수에서 1을 뺐더니 그게 7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계산해보면 2의 n제곱은 8이야. n은 3. 즉 B의 원소는 3개란 얘기지. 그치? 근데 요 나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나의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K가 삼지창이면 원소란 뜻이라고 했죠? K가 B의 원소면 10 빼기 K도 뭐의 원소래요? B의 원소래요. 예를 들어서요. K가 만약에 1이야. K가 1이면 누구도 B의 원소란 얘기예요. 9도 원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이랑 9는 세트란 얘기예요. 1이 포함되려면 9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2가 들어가면 8이 들어야 되고 만약에 4가 들어가면 6이 돼야 되겠죠. 그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짝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5면 어떻게 돼요? 5면 5 하나죠. 그죠? 그러면 B의 원소는 몇 개라고 했어요? 3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의 원소가 1이 들어가면은 누가 꼭 들어가야 돼? 9가 꼭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원소의 개수는 3개라며. 그럼 누구는 반드시 있겠냐? 5는 반드시 있었겠네요. 그죠? 근데 얘네 다 원소 합하면 몇이죠? 15죠. 다른 경우로 해볼까요? 얘가 만약에 2가 들어가. 그럼 떠돌아 원소는 여기 뭐 있어야 돼? 8이 있어야겠죠. 근데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네 합하면 몇이에요? 얘도 15네요. 답 15예요. 오케이? 자, 다른 방식으로 푼다면 예를 들어서 B의 원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K가 하나의 원소였으면 여기에 10-K가 원소로 있어야겠죠? 근데 5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얘들을 다 더해보래요. K랑 5랑 10-K를 합해요? 얘 15예요. 원래는 이렇게 풀란 얘기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이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또 다른 예로 이렇게 될 수 있는 B의 종류를 만약에 물어봤다면 B는 총 몇 종류가 있었을까요? 5개. 1, 2, 3, 4. 짝 있는 애들 있고 5 있었으니까 5개가 아니잖아? 4개네요. 4개. 그죠? 1, 9, 5. 그죠? 2, 8, 5. 3, 7, 5. 4, 6, 5. 이렇게. 그죠? 총 4가지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 나왔어요. 자, 다음 겁니다. 유형 16번. 유형 16번. 연우 씨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일전에 한번 네가 물어본 적이 있는 문제예요. 자, 여기 막 설명은 너무 복잡한데. 막 설명에는 한번 내용이나 볼까요? 뭐 설명 그냥 알아듣나 못나 보자. 요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자 x의 부분집합을 각각 xk 라고 했을 때 그때 합을 pk라고 했을 때 요거의 합을 구하면은 뭐 이렇게 있대요. 근데 뭐 공식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곱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보지 맙시다. 자 이거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얘를 보셔야 돼요. 뭐 공식 같은 거 이상한 거 있는데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걸 풀지 않아요. 자, 요 유형 중요해요. 이거 별표 치셔야 돼요. S의 원소는 1, 2, 4, 8 4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거의 부분집합은 자, 요거 부분집합 몇 개 있죠? 부분집합 몇 개예요? 원소 4개예요? 16개죠. 그래서 A1부터 A16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집합 A1부터 A16까지 있었을 때 그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할 때 S1부터 S16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얘기는 얘 부분집합 16개가 있어요. 자, 무식하게 푼다고 하면은 16개의 부분집합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만들어요. 그죠? 16개. 일단은 공집합 1, 2, 4, 8, 1, 2, 1, 4, 1, 8 막 만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16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걸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 더해요. 얘 더해요. 얘 더해요. 얘 더해요. 얘 더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오케이?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해요. 그치?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잠깐 간단한 예를 하나 좀 봅시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쉬운 걸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해요. 자, A의 원소는 1, 2, 3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할게요. 이거의 부분집합 조금 알고 보고 자, 요거의 부분집합은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그 부분집합을 좀 쓸게요. 무식하게. 자, 공집합 1, 2, 3, 그 다음 1, 2, 1, 3, 1, 3, 그 다음 2, 3, 그 다음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얘들을 다 어떻게 알아요? 다 더하래요. 그럼 얘는 공집합이니까 0이죠. 얘는 1이고요. 얘는 2고요. 3이에요. 그죠? 얘도 3이죠. 얘는 4고요. 얘는 5예요. 3, 4, 5, 6이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3개니까 할만하지.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1이 몇 개 있어요? 1이 몇 개 있어요? 1이 하나, 둘, 셋, 넷. 1이 4개 있어요. 2는 몇 개 있어요? 2도 4개 있네요. 3은 몇 개 있어요?
3도 4개 있어요. 3도 4개 있어요. 오케이? 얘 계산하면 4, 8, 12. 답은 24. 얘 계속 더해보면요. 24. 오케이? 이렇게 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더 어떻게 풀 거냐? 자, 1이요. 1의 개수가 몇 개 있다고? 4개 있다고.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몇 개 있는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얘들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1생 까고 생각하죠.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개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1이 4개 있었다는 얘기구나. 2도 4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2를 생 까고 생각하면 4개. 3도 4개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제 그럼 문제가 쉬워졌죠. 봐봐요. 1, 2, 4, 8의 부분 집합은 총 16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합을 구할 건데 이렇게 다 구해보면 너무 빡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부분 집합 중에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애가 있겠죠. 즉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몇 개? 그치. 1생 까고 보면 하나 둘 셋 2의 세제곱 8이죠. 그럼 당연히 2도 있었을 거예요.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8개 있었겠죠. 4도 8개 있었을 거고요. 8도 8개 있었겠죠. 자, 조금 더 계산 편하게 하려면 8로 묶어주면 되죠. 1, 2, 4, 8. 그러면 8 곱하기 15. 몇이야 이거? 5, 8, 4, 120인가요? 그죠? 120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 유형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어떤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게 몇 개 있냐? 요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17번. 자, 그래서 뭐 풀이 과정은 오래 걸리진 않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우가 질문했던 거구나. 65번이었어요. 이게 그 문제예요. 알고 있나요? 자, 다음 거 가볼게요. 자, 이번엔 뭐야? 자, 766번. S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1, 2, 4, 8, 16, 32, 64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대요. 각 집합에 요거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AK라고 부릅시다. 그랬을 때 A1, 2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을 다 더하랍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자, 이건 또 뭔 소리냐면 먼저 이거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얘의 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은 몇 개? 일단은 원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죠? 7개의 원소가 있어.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은 뭐야? 2의 7제곱이지. 그죠? 2의 7제곱이야.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아니래? 공집합은 아니래. 그러면은 일단은 n부터 구할게. 얘 n은 첫 번째 n은 뭐 구해야 돼. 그래서 구해야 돼. 첫 번째 n의 개수는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7개니까 2의 7제곱인데 그 중에서 공집합은 아니래. 공집합 한 개를 빼야지. 그죠? 2의 7제곱이 몇이에요? 128 뭐요? 128이죠? 그죠? 거기서 하나 뺐으니까 127개가 있어요. 자, 127개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자, 이게 두 번째. 그런 127개의 부분 집합이 있었을 때 그 원소 중 이 127개의 부분 집합 중 자, 원소 중 최소인 원소를 AK라고 부르겠대요. 최소인 원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요걸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 것처럼 얘가 1이야. 자, 요것도 다시 해볼게요. 요것도 공집합이 아닌, 그럼 얘를 뺄게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가 있어요. 그죠? 7개 중에서 각각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AK라 부른대요. 그럼 요거에서 최소는 1이죠. 1이에요. 얘 최소는 2예요. 얘는 3이고요. 얘 최소는 1이에요. 얘도 1이고요. 얘는 2고요. 얘는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더하란 얘기거든요. 다 더하래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각각 집합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봤을 때 요거에서 제일 작은 원소는 몇이야? 1이지. 근데 1을 그러면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 중에서는 최소의 원소는 다 1이었을 거 아니야. 맞죠?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의 최소 원소는 1이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건 몇 개야? 4개지. 2의 제곱. 두 번째. 그러면은 얘 같은 애들 2라든가 얘 같은 애요. 얘는 1은 없죠. 1을 포함하지 않는 애들 중에서 이번에는 누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치. 2를 반드시 갖는 애들. 1은 갖지 않는데 2는 반드시 포함하는. 1은 갖지 않는데 2는 반드시 포함하는. 이것도 쌩까지. 그런 애는 몇 개? 2개 있었거든. 마지막으로 3이요. 3을 갖고 있는 애는 1, 2는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3도 포함은 3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그것도 쌩까지. 그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 2의 0제곱인 거죠? 2의 0제곱인 거죠? 그죠? 2의 0제곱이니까 얘는 1이지. 1이지. 오케이? 원소가 하나도 없죠? 자, 우리 거듭제곱을 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2의 0제곱이죠? 0제곱이 몇이에요? 1이죠. 오케이? 요렇게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요까지만 하고 쉴 거니까 잠깐만 힘내세요. 지금 보면은 127개의 원소들이 있을 때, 자, 먼저 1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죠.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애들을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예요? 1이 몇 개 있을 거야? 2의 몇 제곱? 그렇지. 1을 쌩 까고 보면 6제곱이 되겠죠. 1이 갖고 있는 거는 2의 6제곱. 그러니까 64개가 있었겠죠. 64개의 부분 집합들은 다 1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럼 두 번째. 1을 이번에는 포함해 안 해? 포함 안 하면서 2는 어떻게 해야 돼? 포함해야 돼. 포함하는 애들. 즉 1은 포함 안 해. 그러면 걔들은 다 2로 시작했을 거야. 그러면은 가장 최소의 원소는 2지. 1 포함 안 하고 2 포함해야 되니까 2도 쌩까. 그럼 얘는 2의 5제곱. 그죠? 다음 경우도 마찬가지지. 1, 2는 포함 안 하고 이번에는 4는 포함해야 되지. 그러면 걔들은 다 4로 시작했을 거야. 그러면 4 쌩까고 2의 4제곱. 다음 것도 예상이 가지. 그러면은 8인 경우는 2의 세제곱, 16인 경우는 2의 제곱. 그 다음 어디야? 32인 경우는 2의 1제곱. 그리고 64인 경우는 2의 0제곱이니까 1인 거지. 얘들 계산해보면 첫 번째 64. 얘도 64예요. 계산해보면 얘도 64네요? 이것도 64네? 아, 64. 양심이 있었어요. 문제가 양심이 있네요. 그치? 즉 64가 총 몇 개 있어요? 7개 있네요. 64 곱하기 7이 답이겠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셔요. 좀 어렵죠? 집합에서 요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요 정도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한 문제를 하고 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 문제는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문제네. 자, 일단 요거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18번이 한 문제가 남았는데 이게 조금 중요한 문제라서 요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쉬었다가 이건 설명할게요. 자, 769번 바로 갈 건데요. 여기 설명이 조금 그래서 잠깐만요. 자, 설명으로 보면은 솔직히 나도 이해 못하겠어요. 설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걸로 보지 마시고 요걸로 봅시다. 이게 말이 헷갈려요. 말이 진짜 헷갈려요. 자, 봐봐요. 말이 헷갈리는 건지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해요. 보면은 A라는 애는 자 x바, 자 x는 n분의 9래요. 근데 그 x와 n은 자연수래요. 그러면 A의 원소를 생각할 수 있죠. A는 n분의 9란 얘기는 n과 x가 자연수이다 보니까 n이 몇이어야 돼요? n이 몇이면? 1이라면 x는 몇이다? 9죠. 그 x를 구할 거예요. n이 1이라면 x는 9예요. 그럼 2면 돼, 안 돼? 2면 안 되죠. 2분의 9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n이 3이라면 3이겠고요. 9라면 1이겠죠. 즉, 그 x라는 애는 9의 약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139예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자, 요 말장난이 지금 좀 헷갈릴 거예요. PA라는 애는 또 뭐냐? PA라는 애는 x바, 그 x는 A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x는 A의 뭐래요? 뭐란 얘기예요? 부분집합이란 얘기죠. 즉, PA의 원소의 개수는 그럼 몇 개란 얘기예요? P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란 얘기예요? 8개란 얘기예요. 즉, PA의 그 X는요, X는 A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죠? A의 원소는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이야? 2의 세제곱인 8이죠. 그죠? 즉, PA의 원소를 다 쓸 수는 쓰기는 귀찮잖아요. 그죠? 그게 8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다시 또, 그 P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PA의 2에다가 PA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거듭 제곱하면 되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데요? 8개라고 했죠. 얘가 답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얘 계산 답이에요. 다시 한번 A 찾는 건 쉬워요. 자, A는 x바, x는 n분의 9인데 x와 n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수라고 했으니 그 x는 9의 약수일 수밖에 없죠. 139. 자, A는 일단 3개의 원소가 있어요. 근데 그 PA라는 애 자체가 x바, x는 A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을 써보면 공집합 1, 3, 9, 1, 3, 1, 9, 3, 9, 1, 3, 9 그럼 8가지가 있었겠죠. 그죠? PA 자체가 걔들이에요. 근데 그 P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어차피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8개잖아요.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거듭제곱이잖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쓸 필요는 없지만 PA를 한번 써봅시다. 자, PA라는 애는 자, X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걔들은 아마도 첫 번째 공집합, 두 번째 1, 3, 9, 또 1, 3, 1, 9, 또 뭐 있어요? 3, 9, 마지막 1, 3, 9였겠죠. 그죠? PA 자체가 이 애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PA의 뭘 구하래요? 부분집합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2의 8제곱 요걸 뜻이지. 오케이?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쓸 거예요? 어느 세월에 써요? 얘가 9였으니까 다행이지. 얘가 만약에 25였다고 생각해주세요. 25도 얼마 안 되네요? 25는 좀 그렇고
16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16이면 난리 나요. 그죠? 16이면은 1, 2, 4, 8, 16 5개의 원소가 있고 5개의 PA는 5개의 부분집합이야 32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또 2의 32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그 뜻이다. 말 뜻이 좀 헷갈린다. 헷갈릴 거예요. 자, 개념 원리 나갈 거야. 선생님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일단 집합까지는 마풀이랑 같이 계속 병행을 좀 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진도는 나갈 거거든요. 근데 나갈 때는요.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대부분 학교가 아마 집합까지일 거고요. 배감은 집합 전까지. 맞죠? 그래서 다른 학교도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집합 전까지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봐야 집합일 것 같아요. 오케이? 함수까지는 아마 안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집합까지는 마풀이랑 같이 병행을 해서 좀 수업을 나가고요. 그 이후로도 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개념 원리 위주로 나갈게요. 개념 원리로 개념은 계속 쭉쭉쭉 나가는 거고 마풀까지 아마 풀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곧 우리가 시험 대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대비는 마풀은 좀 아껴둡시다. 아껴두고 이제 중간고사 끝난 뒤에는 개념 원리는 계속 진도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개념 원리는 굳이 이렇게 집중할 필요 없이 마풀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집합까지는 계속 갈 거니까. 자, 어디가 차례냐? 138쪽이죠? 138쪽. 맞죠? 138쪽. 자, 또 가시 또 좀 쉬워집니다. 자, 오늘 집합의 연산입니다. 요거를 다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못 나갈 수도 못 나갈 것 같긴 했네요. 자,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좀 기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집합의 연산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기호 합집합, 그 다음 교집합. 이 두 가지입니다. 합집합은 뭐냐면 합집합은 A와 B에서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A에 속하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 뭐뭐 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또는이죠. or의 의미가 들어가고 있어요. 또는의 의미가 들어가는 경우 이거를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호는 요겁니다. 컵을 똑바로 세워놓은 거. 컵을 똑바로 세워놓은 느낌이죠. 그죠? 즉 A 합집합 B는요. 또는의 의미가 사실 되게 짜증나요. 또는의 의미는 뭐뭐 하거나라는 거는 A에 속해도 돼. B에 속해도 돼. A, B 둘 다 속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다 말하는 거야. 이게 합집합이야. 오케이? 그래서 또는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 교집합. 자, 합집합은 그거였고 교집합은 요거죠. A에도 속하고 하고 B에도 속한다. and의 의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얘는 컵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즉 그리고라는 건요. A에도 속해야 되고 B도 속해야 돼요. 그러면 A랑 B랑 겹치는 부분 말하는 거죠. 그죠? 아까 예제 중에 뭐 마풀 중에서 있었죠. 요 부분을 말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읽어요. A 합집합 B 컵 똑바로 세워놓은 거. 얘는요. 요 전체를 말하는 거고 A 교집합 B는 겹치는 부분만 말하는 거다. 다음 서로소. 우리가 아는 서로소는요. 2랑 3은 어때요? 서로소죠. 그죠? 서로소라는 거는 2와 3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근데 4와 6은 서로소가 아니죠. 그죠? 근데 얘는 집합에서 그 서로소랑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물론 같은 서로소는 맞지만 서로소라는 거는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우리 정수에서는 2와 3 같은 경우는 1이 겹치잖아요. 근데 그거 의미랑은 좀 달라요.
알겠죠? 얘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는 서로서라고 부른다.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는 서로서라고 부른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 B이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서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요 그림에서 잠깐 확인해 봅시다. 문제에서 먼저 첫 번째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에서 보면은, 자, 먼저 1번 A 합집합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다 써야 돼. 그죠? 1, 2, 3, 4, 5 다 쓰는 거야. 근데 A 교집합 B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겹치는 부분인 2, 3만 쓰면 되겠다 이 얘기죠. 근데 밑에 그림 같은 경우는 겹치는 부분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했으면 얘는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라고 하면 되겠고, 당연히 A 합집합 B는 겹치든 안 겹치든 상관없어요.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1부터 6까지 다 써주면 되겠다. 그죠? 합집합은 겹쳐도 되고 안 겹쳐도 되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말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여기 막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자, 봐봐요. 먼저 첫 번째 볼 거는 A 합집합 공집합이에요.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A가 요만큼 있어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합집합은 얘도 되고 얘도 된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A겠죠. 그죠? 근데 A 교집합 공집합을 생각해보세요. A와 공집합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A는 요만큼이에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겹치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공집합인 거죠. 그죠? 다음 2번도 당연해요. A와 A의 합집합, 나와 나 자신의 합집합은 당연히 나겠죠. 그리고 A 교집합 A도 당연히 A겠죠. 맞죠? 다음 얘는요. A와 A, B의 교집합의 합집합은 A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그려보면, 자, 요만큼 여기가 A, 요만큼 여기가 B. 자, 여기서 보면 A 교집합 B는 여기에요. 얘가 A 교집합 B인데 이거와 A의 합집합이에요. A 합집합이면 A는 여기 전체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A 자체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교집합으로 바꿔버리면, 얘를 교집합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누구예요? 얘가 되겠지. 맞지? 자, 다른 걸로 해보자. 옆에 걸로 해볼게. 이번에는 A 합집합 B를 해볼게요.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요 전체를 말하는 거지. 즉 A 합집합 B와 거기에 A의 교집합을 구하래요. A는 어디예요? 요만큼이에요. 합집합과 요거인데 A인데 이거의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 말하는 거라겠죠? 그럼 A지. 그치? 헷갈리죠? 자,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들 요렇게 있는데, 여기 부분 파트는요,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리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문제는 거기에만 쩔어 있으면 안 돼요. 벤 다이어그램, 이 나중에 무슨 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상한 드모르간의 법칙, 막 이상한 법칙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마 너희들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 이 보기를 배우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요. 오케이? 근데 거기에 너무 쩔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무슨 막 법칙 알려줄 건데, 선생님 그냥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법칙으로 풀어야지 조금 이해되는 문제도 있고 더 빠른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그거를 서술형을 내거나 빈칸 툴키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칙 알고 계셔야 돼요. 저격한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여사건과 차집합 할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부분 집합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집합의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 전체 집합, 전체를 말하는 건데 보통 전체 집합의 기호는 U예요. 합집합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U는 전체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요. 유니버셜. 유니버셜 전체.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 여집합.
여집합하면 생각나는 거 있는데 우리 경우의 수에서 무슨 사건? 여사건. 여사건이 뭐였어요? 전체에서 반대되는 걸 뺀다고 했죠? 그게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은 뭐예요? 자, 그림 보면 알겠죠?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에서 그 A 부분만큼 어떻게 했다? 뺐단 얘기예요. 즉 전체에서 A만큼 뺀 나머지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기호로 쓰냐? 요렇게 써요. A에다가 지수 부분에 C자 붙어 있잖아요. 그게 여집합이란 뜻이에요. 즉 여집합이란 뭐예요? A에 C자 붙으면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따 예를 좀 들어줄게요. 다음 차집합. 차는 말 그대로 뭐예요? 빼기예요. 그죠? 차집합. 차집합은 A 빼기 B라고 하면은 A에서 요 B 부분만큼을 덜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애플 모양이 나오죠. 그죠? 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A 요만큼에서 B 부분을 빼냈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가 차집합인데 문제는 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하나 써줄까요? A 빼기 B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모르는 애들은 없어요. 요거를 요렇게 바꾸셔야 돼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지만 잠깐만 체크해주세요. A 빼기 B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당연해요. 자, 왜냐면요, 봐보세요. A 빼기 B가 요거라고 했죠. 애플 부분이라고 했죠. 실제로 확인해 봅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먼저 A가 요만큼이에요. A가 요만큼이야. 다음, 여기 전체에 U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U가 있었다고 칠게. 자, A가 요만큼인데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B를 뺀 나머지 부분이면 요렇게. B는 체크 안 하고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 애플 부분 보세요. 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있는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A 차집합 B를 말하는 게 맞다. 여기 말하는 거죠. 그치? 즉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주로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법칙을 배울 거거든요. 그 법칙에서 차집합은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로 고칠 거라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보죠. 요걸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해보면은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됩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자, 보죠. 자, 먼저. 자, 여기 문제. 자, U가 1, 2, 3, 4, 5, 6, 7이고 A는 요거고 B는 요겁니다.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문제요. 그냥 풀어도 돼요.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잖아요. 되게 빨리 풀려요. 오케이? 물론 그냥 풀 수 있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냐? 일단은 전체 네모 박스 그려놓고 원 하나 그리고 여기 겹치는 것도 하나 그려주고 자, 요 전체가 U야. 여기는 A야. 여기는 B야. 원소를 써. 자, 원소 쓸 때 어떻게 쓰냐? 먼저 뭐부터 세우냐면 보통 요 겹치는 데를 먼저 써요. 겹치는 부분. 자, A와 B에 겹치는 게 누굽니까? 1하고 3이죠. 1하고 3입니다. 그럼 요 가운데 1, 3을 써요. 컴마 찍으면 안 된다겠죠? 그리고 나머지 1, 3은 썼으니까 여기다가 2, 4 쓰고요. 여기다가 6을 써줘요. 그럼 나머지 1부터 7까지 중에서 여기 없는 숫자는 이 바깥에다가 1, 2, 3, 4, 5 없죠? 6, 7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먼저 1번부터 해봅시다. 1번 A의 여집합. 이건 그냥 하는 게 낫죠. A의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A를 뺀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5, 6, 7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봐도 됩니다. A의 여집합은 얘들을 뺀 나머지 부분을 말하니까 5, 6, 7이 맞죠? 자, B도 해봅시다. B는 1, 3, 6
1, 3, 6을 뺀 나머지 애들 2, 4, 5, 7을 말하는 거죠. 다음 A 빼기 B입니다. 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A에서 B 부분만큼을 빼라고 했어요. 요 부분을 빼. 그럼 남은 건 2, 4죠? 그치? 안 봐도 돼요. 요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요거에서 볼 수도 있어요. 1, 2, 3, 4 중에서 1, 3, 6을 빼라고 했어요. 겹치는 1, 3을 빼버리면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2하고 4가 되겠죠. 물론 벤 다이어그램이 보기 편하죠. 그럼 B 빼기 A는 누구예요? 얘는 6이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선생님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자, 네모 박스에다가 뭐 겹치는 거 이렇게 해놓고 주로 어디부터 쓰냐? 교집합부터 먼저 써요. 교집합 쓴 뒤에 A 쓰고요, B 쓰고요, 남은 거 여기다 채우시면 돼요. 그치?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것들 여러 가지 연산 성질들이 있는데요. 이 연산 성질들은 좀 체크 좀 하세요. 체크해 놓고요. 특히 5번의 체크. 5번 체크입니다. 5번은 겁나 중요해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아까 A 빼기 B에서 내가 선생님 미리 설명했죠. 자, 딴 거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보면은 1번 보세요. A와 합집합 A의 여집합이에요. 자, A가 요만큼이에요. A의 여집합이 요 바깥이에요. 근데 그거의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이면 얘도 되고요. 얘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전체죠. 그죠? 다시 두 번째 A 교집합 A 여집합이에요. A 요만큼이에요. A 여집합은 여기예요. 근데 교집합이라고 했어요. 교집합이면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공집합이죠. 그죠? 그죠? 다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 2번 배봅시다. U의 여집합. U는 전체예요. 근데 여집합이면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전체의 반대는 뭐예요? 없잖아요. 그죠? 여집합이라는 게 뭐였어요? 전체에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체의 여집합이면 뭐예요? 없죠. 그죠? 그럼 당연히 공집합의 여집합은 없다의 반대니까 전체겠지. 그죠? 다음 이건 당연하겠죠?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 A 여집합이라는 거. A 여집합은 A가 요만큼인데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드러낸 거죠? 요게 되겠고. 자, 요게 중요한 거 5번.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것도 생각해보세요. 자,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이에요. 자, A 빼기 B는 이 애플 모양이에요. 근데 애플 모양은 간단한 건 이거죠. A에서 B를 빼면 되겠죠. 근데 또 다른 방식도 있다. 어떻게 있냐? A에서 A, B의 교집합만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도 되고요. 아니면 A 합집합 B를 구해요. A 합집합 B를 구한 다음에 B 자체를 빼버려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된다는 얘기죠. 얘랑 얘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갖다 문제를 냅니다. 짜증 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나중에 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해서 141쪽은 그냥 숙제로 좀 할게요. 넘깁시다. 141쪽은 한번 풀어보시면 금방 될 겁니다. 이게 근데 푸는데 오래 걸려요. 뭐 오래 걸릴 것도 없지만. 자, 가봅시다. 필수예제 1번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B를 좀 원소를 써야겠네요. 자, A는 그렇다 치고, 자, B는 X바 X는 4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정수입니다. 5, 6, 7, 8이겠네요. 자, C도 씁시다. C는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죠.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먼저 1번부터 합시다. 1번. A 교집합 B 합집합 C예요. 자, A와 B 합집합 C. B 합집합 C를 먼저 써볼까요? B 합집합 C요. B 합집합 C는 B와 C에 다 써야 되죠. B와 C를 다 써야 돼요. 그죠? 그럼 뭐예요? 1, 2, 3, 4, 5, 6, 7, 8, 12. 이게 B 합집합 C예요.
엄청 많네. 근데 거기에 A 교집합을 구하래요. A 교집합이라는 거는 A와 얘들이 겹치는 애 말하는 거죠. 누굽니까? 3 있죠? 5 있어요? 7, 결국은 3, 5, 7이었네요. 그제? 그럼 얘는 뭐야? 얘 답은 3, 5, 7이죠. 근데 너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쓸 거예요? 안 쓰지 않을까요? 아마 귀찮아서 안 쓸걸요? 그러면은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B는 어차피 얘네 다야. 근데 A 교집합이야? 얘랑 얘 다주 중에서 겹치는 애만 쓰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겹치는 애만 골라서 쓸걸요? 딴 것도 해볼까요? A 교집합 B. 자, 얘도 한번 해봅시다. A 교집합 B를 먼저 좀 써볼게요. A 교집합 B는 A와 B의 겹치는 부분만 쓰는 거예요. 겹치는 애는 5가 겹치고 7이 겹치죠. 5, 7이죠. 근데 그거의 합집합 C예요. 합집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써야 돼요. 그죠? 다 써야 되니까 요 C랑 얘랑 겹치는 애를 다 쓰시면 됩니다. 1, 2, 3, 4, 5 쓰고 6 쓰고 7, 12가 되겠네요.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음 가보죠. 자, 다음 서로소인 집합. 야, 서로소가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소가 뭐라고요? 겹치는 게 없는 거. 즉 서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애를 찾으란 얘기죠. 그죠? 거기 공집합이 없는 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먼저 1번 A요. A는 x 빼기 1은 0이니까 얘는 1이죠. B는요. x 제곱은 1이니까 얘는 1 또는 마일이죠. 겹치는 게 있죠? 1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니지. 얘 아니에요. 다음 다시 A로 가봅시다. x 제곱은 16. 그럼 4 또는 마사지. 그죠? 근데 B는요. x는 마사보다 어떻대요? 마사보다 작대요. 예를 들어서 마 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얘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겠죠. 답 2번. 딴 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는 A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되죠. 0, 1, 2 이런 걸 말하는 거고 B는요. 자연수니까 1, 2, 3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겹치는 건 당연히 있죠. 그치? 또 뭐 봐야 될까? 4번도 좀 볼까? 4번의 A요. 얘가 뭐예요? 야, 4번은 뭐예요? X는 2n이라고 했어요. n은 자연수예요. 얘 뭐 쓰란 얘기예요? 2의 배수란 얘기죠. n은 자연수인데 그 x는 2n이래요. n이 1이면 2예요. 2면은 4, 6. 얘는 2의 배수란 얘기고요. B도요. x는 3n 플러스 1이에요. n에다가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4예요. 2 넣으면 3, 2, 6, 7. 3도 넣어볼까요? 3, 4, 9, 10. 얘는 3씩 커지는 숫자들이에요. 근데 어차피 2의 배수가 겹치죠. 2의 배수가 겹쳐요. 다음 5번도 마찬가지죠. 5번의 A는 3의 양의 배수 3, 6, 9 쭉쭉쭉 될 거고 B는요. 8의 양의 배수 8, 16, 24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아마 24가 겹치겠죠. 24가. 그러니까 3과 8의 공배수 24의 배수가 겹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쉬운 단원이에요. 빨리 넘깁시다. 다음 여집합과 차집합 가봅시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 자, 요거 할 때는요. 자, 먼저 전체 집합 U를 먼저 생각하세요. 전체 집합 U는 여기다 좀 쓰고 오면서 하자. U는 12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 얘기는 1, 2, 3 쭉쭉쭉 12였겠죠? 그러면은 A를 좀 쓸게요. A는 짝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짝수는요. 자, 문제 이런 말 있죠? U의 두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와 B는 U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짝수 1부터 12 사이에 짝수를 쓰란 얘기예요. 2, 4, 6,
8, 10, 12. 얘가 A가 되겠고 B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3의 배수, 12 이하의 3의 배수예요. 3, 6, 9, 12 이렇게 되겠지? 자, 먼저 1번부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까? 그리기 좀 빡셀 것 같은데? 자, 요거는 A 합집합 B를 먼저 찾고 한번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돼요. A 합집합 B는 2, 4, 6, 8, 10인데 이거 다 그리려면 힘들겠다. 바로 하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는 2의 배수예요. B는 3의 배수예요. 근데 A 합집합 B면은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뭐예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애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12 이하의 자연수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1 되죠. 2 안 되고 3 안 되고 4, 5 되죠. 6, 7 됩니다. 8, 9도 안 되고 10 안 되죠. 11 되죠.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2번. 이번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자, 요것도 A 교집합 B를 생각하세요. A는 짝수예요. 그냥 2의 배수죠. 그 다음에 B는 3의 배수예요. 근데 A 교집합 B면 결국 몇의 배수입니까? A 교집합 B는 누굽니까? 6의 배수죠. 6과 10이죠. 그죠?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6과 12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1, 2, 3, 4, 5, 6 안 돼요. 7, 8, 9, 10, 11까지 쓰란 얘기가 되겠지. 슬슬 짜증나는구만. 자, 3번 가봅시다. A 여집합 빼기 B예요. A 여집합. 일단 A 여집합은 A가 짝수야. 그러면은 짝수의 여집합은 뭐야? 홀수지. 맞아? A 여집합이 홀수야. 그죠? A가 짝수니까 짝수의 여집합은 홀수지. 홀수 중에서 누굴 빼래? 3의 배수를 빼래. 아, A 여집합 B라는 거는 A 여집합 자체가 A가 짝수니까 그 여집합은 홀수야. 홀수 중에서 3의 배수를 빼래. 홀수는 1부터 생각하겠지. 1은 3의 배수 아니니까 1, 3 안 되고 5 되고 7, 8, 9 안 되죠. 9, 그 다음에 11. 그쵸. 더 이상 없지. 자, 마지막 4번. 4번이 또 헷갈리겠네. 4번은 뭐야?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래. 먼저 B의 여집합은 B가 3의 배수잖아. 그러면 B의 여집합은 3의 배수가 아닌 애를 말하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닌 애들. 그죠? 거기에서 A의 여집합은 뭐야? A는 짝수지. 홀수야. 그치? 즉 얘를 정리하면 3의 배수가 아닌 애에서 홀수들을 빼란 얘기야. 그치?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애들 1, 2, 3의 배수 안 되니까 뭐 4, 6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홀수는 또 안 된다는 얘기지. 아, 되게 짜증나네. 자, 보면은 일단 홀수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1 안 되죠. 1, 2 돼요. 그 다음에 3, 4 되고요. 5, 6은 또 3의 배수가 아니 3의 배수니까 안 되겠네. 6, 7 안 되고 8 그 다음에 9는 또 3의 배수야. 9, 10은 또 짝수니까 되겠죠. 10, 그 다음에 11은 안 되고 12는 또 3의 배수니까 안 되죠. 2, 4, 8, 10이 되겠죠. 자, 선생님은 조금 빨리 풀려고 일일이 안 썼거든요. 근데 이거 쓰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특히 4번 같은 경우에 B의 여집합 쓰시면 되잖아요.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만 뭐 8개만 쓰시면 돼요. B의 여집합 8개 있어요.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6개 있어요. 그 중에서 빼버리면 돼요. 귀찮아서 그런 거고요. 다음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 4번 주로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립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B가 있어요. B는 1, 2, 4, 5고요. A 교비는 요거고 A 합비는 요겁니다. 이때 A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자,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그려요.
너무 한쪽을 크게 그렸네?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쓰고요. 자, U는 안 그려도 되겠네. 그냥 보통 어디부터 채운다고? 교집합부터 채워요. 그럼 교집합부터 채우면은 먼저 A 교집합 B는 2호라고 했어요. 그럼 요 사이에 2랑 5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B를 채우면 되죠. B는 1, 2, 4, 5 1 여기 있어야 되고 2, 4 여기 있어야겠죠. 5 이렇게 있겠죠. 다음 A 합집합 B는 1, 2, 3, 4, 5, 6, 7이에요. 그럼 나머지 숫자를 여기다 채우면 되겠네요.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가 나오죠. A는 뭐예요? 2, 3, 5, 6, 7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금방 풀려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벤 다이어그램 그림입니다. 다음 5번 가봅시다. 자, 5번. 자, 이번엔 또 뭐야? 이번에는 요런 표현이 있죠? 자, A가 요렇게 있고 B가 요렇게 있는데 A 교집합 B가 2호래요. 아, A랑 B랑 겹치는 게 2호래요. 그러면 솔직히 이건 너무 쉬운데? 자, 봐봐. A랑 B랑 교집합이 2호라는 얘기는 A는 누구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2랑 5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죠. B도 마찬가지로 2랑 5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A, 2 여기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 누가 5란 얘기예요? 얘가 5란 얘기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4가 얘가 5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항하면 A제곱은 1이 되겠고요. A는 그럼 몇이에요? 풀마 1이에요. 이거 1일 수도 있고요. A는 마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은 어떻게 하냐? A가 2호를 갖고 있으면 B도 뭘 갖고 있어야 돼요? 2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이었을 때 B의 원소를 그냥 넣어보면 되잖아요. A에다 1 넣으면 2, 4, 5 맞죠? 얘가 답이에요. 답은 1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 A에다가 마일도 넣어볼까요? 뭐 넣어봐야 뻔하죠? 0, 4, 1이니까 얘는 택도 없어요.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쭉쭉 갑시다. 자, 이번엔 뭐예요? 전체 집합 U에서 두 부분 집합 A, B 중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구하라 라고 하면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그게 제일 쉬워요. 자,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해? 그냥 전체 집합 U를 먼저 쓰고 여기다가 A 요렇게 B 요렇게 써주세요. 요게 제일 쉬워요. 요게 A고 얘가 B예요. 자,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A가 U의 여집합. 야, U의 여집합이 뭐예요? U의 여집합이 뭐라고 했죠? 공집합이죠. A가 공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거 맞습니까? A가 공집합에 포함이 될까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A가 포함이 돼요? 그죠? A는 포함 안 되죠. 얘 안 되죠. 다음 이번에는 A 합집합 B는 A에 포함된다? A 합집합 B가 어디예요? 요 전체예요. 이 전체가 A에 포함이 된다고요? 거꾸로 됐죠? 그죠? 얘는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 될 수는 없어요. 항상 오른쪽이 돼야 돼요. 그럼 3번 볼게요. 3번은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B에 포함이 된다? 맞죠? 답 3번이죠. 그죠? 답은 3번이에요. 딴 것도 확인해 봅시다. U 교집합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뭐야? B의 여집합은 요 바깥이야. 그거와 U의 교집합이면 그냥 요거 아니야? 그치? 얘 답은 뭐예요? 얘는 B의 여집합이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 5번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그려서 확인하면 금방 돼요. 다음 7번 가봅시다. 7번. 7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요 그림이요. 자, U는 서로 다른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B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B가 A의 뭐라고요?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B라는 애가 A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들어가 있으란 얘기예요. 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얘는 이런 그림이에요. 자, 여기 전체 집합 U에다가 요만큼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얘가 전체 집합 U고요. B가 A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그림이에요. 오케이?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B가 A에 들어갔다. 그럼 확인해 봅시다. 먼저 A 교집합 B요. A 교집합 B는 A가 요만큼이에요. B는 요만큼이에요. 그때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누구예요? B가 맞죠? 맞죠? B는 요만큼, A는 요만큼, 겹치는 부분 B죠? 답 1번이네요. 딴 것도 확인해 볼까요? 자, 보면은 A 합집합 B요. A 전체예요. B는 여기예요. 근데 합집합이면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그냥 A죠. 얘는 A입니다. 다음 A 빼기 B요. 야, A 빼기 B면 A 전체에서 B 부분을 뺀대요. 그럼 무슨 모양이 돼요? 도너츠 모양이 나오겠죠. 그지? 다음 A 여집합. A 여집합 어디예요? A의 여집합이 요 바깥이에요. 요거와 B의 합집합이에요. 이건 또 무슨 모양이에요? 도너츠 모양을 뺀 모양이네요. 그죠? 다음 이번에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요만큼이거든요. B의 여집합은 요만큼이고 A의 여집합은 요 바깥이에요. 거꾸로 됐죠? 얘는 범위가 요렇게 반대로 돼야 돼요. 그죠? 힘내요. 마지막 유형이에요. 마지막 유형까지 왔어요. 그래도. 자, 요거 앞에서 이런 문제 했었어요. 자, 앞에 했던 거 잠깐 복습 하나 할 게 있어요. A 하고 요렇게 X 요렇게 B요. 요거 앞에서 설명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X는 뭐를 반드시 포함한? A를 포함하는 누구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요걸 알면 이거 풀 수 있어요. 자, A가 요거고요. B는 요거래요. 자, 근데 요거 생각해야 돼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A 교집합 X가 X래요. A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됐대요. 그럼 얘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는 뜻일까요? A와 X의 교집합이 X래요. X가 더 커요? 확인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합시다. A 교집합 B는 누구예요? A죠. A 교집합 B가 A란 얘기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금.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A 합집합 B는 누구예요? B죠? 요때도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는 표현이 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A 교집합 B가 A란 얘기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A 합집합 B가 B가 됐다는 얘기도 A가 B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교집합 X가 X란 얘기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X가 A에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옆에 거요. A 빼기 B 합집합 X가 X래요. 그거는 얘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얘는 A 빼기 B가 X에 포함됐다는 뜻이죠. 요걸 생각해 보세요. A 합집합 B가 B란 얘기는 B가 범위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빼기 B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얘네를 섞어볼게요. 섞어보면 A 빼기 B가 요렇게 X 요렇게 됐다란 표현이 돼버리겠네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그림은 좀 지울게요.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즉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X라는 애는 누구를 반드시 갖고 있어? A-B를 반드시 갖고 있는 누구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일단 A 빼기 B를 구합시다. A 빼기 B. A에서 B를 빼면 누굽니까? A, B, C죠. 그죠? 즉 X는 누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는 누구의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 그럼 어떻게 하자? A, B, C를 쌩 까죠? 쌩 까면 두 개가 있어요. 2의 제곱. 답은 4죠.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뒤에 연산 법칙들이 있는데 이 연산 법칙 요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야겠네. 얼마 안 남았네. 이거 금요일 날 마저 나갈게요. 금요일 날 마저 나가고 이제 요거 관련해서 집합도 마플 유형이 몇 개예요? 이것도 꽤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